안녕하세요. 무비썸 26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유가 있죠. 네. 네. 두 가지 때문이죠. 영화 제목. 네. 또 하나는 영화의 분위기 때문에. 제 마음에 쏙 들었었어요, 영화가. 네,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운 영화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라랜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줄거리부터 아예 그냥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라라랜드. 이곳에서 한 쌍의 연인이 운명 같은 만남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You're fired.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배우 지망생 미아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꿈과 사랑을 위한 전진.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사랑에 빠진 연인은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미완성인 서로의 무대를 만들어가는데 Who knows? Is this the start of something wonderful and new? 과연 미아와 세바스찬은 이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벽과 사랑의 위기를 뛰어넘고 마법 같은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무비썸.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이 감성을 자극하는 로맨틱 뮤지컬 라라랜드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저도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배우들도 있지만 만든 감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위플래시 만들었던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데미안 샤젤 감독인데 이 감독이 8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네요, 저보다. 그런가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 어리게 보셨군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네. 저보다 동생인 영화 감독님들 많지 만나기 않잖아요. 힘든데. 예. 글쎄 말입니다. 한국에서 더 그런 것 같은 요즘 느낌들이 있고요. 근데 이 영화 위플래시는 20대 시절에 만들었고 와. 이 영화는 이제 30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30을 넘기면서 그 전후에서 이 두 편의 위플래시에 이어서 라라랜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플래시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욕한 적 별로 없는데 그 영화는 보면서 욕을 하면서 봤어요. 기분 좋은 의미에서. 좋으면. 와, 씨.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팔자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네. 마지막 장면에서는 와, 글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좋으면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있는데. 좋으면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렇습니다. 위플래시를 제가 사실 작년에 베스트 1위로 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 영화가 나와서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네네. 근데 장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두 편이요. 같은 감독이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실 달라요. 예. 파고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파고들 때 얘기고 표면적인 느낌으로는 위플래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늘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냉철하고 또 그런 인간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위플래시의 두 주인공은 둘 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인간형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만 본다면 예술가가 아니라. 근데 이 라라랜드에서 두 사람은 일단 너무 사랑스럽고 영화 너무 부드럽고 거기다가 뮤지컬 형식이고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위플래시의 세계를 그린 사람이 이 영화까지 잘 그릴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는 저도 기다렸거든요, 사실. 이동진 씨만큼. 왜냐면 네네. 그 포스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그쵸. 마음에. 네. 네. 그 어떤 쨍한 색감과 네? 노란색. 주인공이 이렇게 딱 춤추는 장면처럼 딱 하고 있고 라라랜드라는 제목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런 긍정적인 느낌의 사랑스러운 느낌의 제목도 마음에 들고. 그 노래가 나올 것 같은 제목인데 라라랜드는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현실적인 세계, 꿈 같은 세계 이런 걸 뜻하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꿈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게 할리우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있는 LA 또는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 이 지역을 보통 라라랜드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연말이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약간 쓸쓸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성탄절이 있으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시작 자체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시작 얘기해도 돼요? 영화 시작? 네네. 영화 얘기하셔도 시작부터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종일관 정말 흥분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네.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요. 네, 보고 나면 오프닝부터 막 정말 뮤지컬 영화답게
화려해요.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아예? 화려해요. 이 네. 장면들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예고편이나 이렇게 살짝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영화가 시작하면 답답합니다. 일단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길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약간 2차선씩 있는데 다 한 방향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른 걸 듣고 있어요, 보면. 음악을요? 음악 듣고 있는 사람,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걸 카메라가 쫙 비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 여성이 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차에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네. 갑자기 그 꽉 막힌 도로가 삽시간에 가장 멋진 뮤지컬 무대가 됩니다. 차 위로 올라갔다가 옆에 도로에 내려왔다가 이러면서 정말 종횡무진. 정말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너무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라 그래. 네. 그 이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죠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죠. 엄청나죠.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 예. 보여주세요. 네. 뚱뚱뚱뚱 연주자들도 나오고 막 춤도 추고 스케이트보드도 막 타고. 중간에 또 댄스 파티도 벌어져서 한 명씩 들어가서 자기 원맨쇼로 춤추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 장면은 심지어 하나의 쇼트로 영화에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저게 또 세트가 아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런 고속도로 세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안 해요. 실제 LA에 있는 고속도로를 허가를 실제예요? 받아서 네, 주말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시간에 쫓기거든요. 근데 저렇게 NG가 많이 나는 장면을 어떻게 와. 하나의 쇼트로 찍었을까? 일단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보면 편집점이 보입니다. 사실 이게 한 5분, 6분 되는 그런 굉장히 긴 하나의 쇼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눠 찍었어요. 중간에 보다 보면 한쪽을 막 춤추는 걸 보다가 카메라가 180도로 휙 돌려가지고 반대쪽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 사실은 촬영을 접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휙 돌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집점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도 편집점이 있고 저는 그때 사실 순수함이 깨졌어요. 이거 한 번에 안 찍었겠구나 느낀 게 칠드런 오브맨 할 때 우리 거기서, 그렇죠. 예전에 한 11분이 막 한 번에 찍어요. 그랬더니 이동진 씨께서 그거 한 번 아니고 몇 번 나눠서 찍은 거여서 그때 저의 어떤 순수함을 깨뜨리셨습니다. 네. 네. 이것도 몇 번 어떻게 보면 찍었구나. 뭐 영화에 눈을 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그렇죠. 네. 부관법도 알고 막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몰랐으면 네. 더 어떤 좋았을 건데 했는데 네. 제가 보면서 괜히 얘기했나? 잘 네. 찍었다 이러면서도 아이고 몇 번 저거 나눠서 찍었겠구나. 이제는 이제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저렇게 실제 장소에서 찍으려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오프닝만 보고 나서 야 정말 이거 돈 안 아깝다. 벌써부터 박수 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뮤지컬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일단 하나의 씬을 하나의 쇼트로 찍은 장면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보통 일단 뮤지컬 장면들이 이제 영화 속에 막 춤추고 이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면 쇼트를 나눠서 아예 이 장면은 뮤지컬 장면이 하고 딱 보여주는데 네. 이 영화는 하나의 쇼트 안에 현실 장면도 같이 집어넣어 주죠. 그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차에 싹 들어가면 제목이 딱 뜨고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펼쳐지면서 겨울 자막이 나오면 차가 밀리니까 뒤에서 빵빵빵빵 하고 현실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두 장면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쇼트 안에서 찍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상과 현실이 같이 있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뮤지컬 영화 하면은 약간 나는 뮤지컬하고 영화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진 거 난 조금 좀 부담스럽던데 영화 중간에 막 음악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뮤지컬 같은 장면들이 너무 그 절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전혀 막 어색하거나 보시기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재밌어요. 그 타이밍들이 그렇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네. 춤이 나오는 타이밍들이 다 절묘해요. 예. 가장 인위성이 큰 장르가 저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영화들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밥 먹고 이렇게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둘이 눈이 맞으면 딱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갑자기 하잖아. 왜 하세요? 자꾸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갑자기 펼쳐지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춤과 노래 장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즐겁고 즐길만 하지만 그게 들어가는 맥락이 굉장히 인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뮤지컬이 굉장히 인공적인 장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영화는 뮤지컬이 갖고 있는 그런 인공성을 주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은 그 장면들이 또 제목 자체가 갖고 있는 라라랜드라는 것이 어떤 비현실적인 꿈 같은 세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뒤에 이야기들하고 펼쳐져서 사실은 감춰져 있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쌉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남자 주인공이 네. 라이언 고슬링 우리 노트북에 멜로디 나왔던 그 그렇죠. 멜로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네. 또 표정이 또 약간 이렇게 사연 있는 얼굴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고. 네. 약간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선균 씨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선균 씨한테서 짜증을 조금 빼고 거기다가 설탕 2스푼 정도 더 넣으면 그럼 라이언 고슬링 와 같은 적절했다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영화 속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자료에 따르면 진짜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원래 피아노를 잘 못 쳤는데 몇 개월을 배워서 극 중에 나오는 모든 피아노 장면을 대역 없이 혼자 직접 했대요. 그렇게 또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약간 재즈하게 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리듬감을 딱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칠 때는 진짜 화려하게 치던데. 그래서 어쨌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뭘 많이 배웠대요. 여기 이 영화를 위해서. 탭댄스를 추는 그런 장면들까지 이제 두 사람이 소화해내 본격적으로 탭댄스를 추지는 않죠. 근데 그 동작들 보면 오 장난 아니에요. 일단 탭댄스 같은 거 사실 어렸을 때 탭댄스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본격적 아니 저건 우리 스텝 위에 나를 비웃나? 아 탭댄스 배우고 싶어. 오 왜 우리 오빠가 왜요? 아니, 내가 배우고 이분은 싶었다고 뭐 그랬지 탭하면 언제 안 돼요? 내가 출 줄 안다고 그랬나? 네네. 관절이 괜찮아요 아직. 아 진짜. 탭 슈즈나 하나 사주고 저렇게 비웃던 거. 탭댄스도 앉아서도 칠 수 있어요. 관절이 나빠도. 그분들도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단단단단. 네. 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제 춤, 노래, 피아노 뭐 이런 걸 다 소화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배우는 배우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언 고슬링도 라이언 고슬링인데 이 영화에서 그 에마 스톤. 에마 스톤이 이전에도 뭐 좋은 연기 많았죠. 헬프 같은 영화 이런 데서도 제 몫을 제대로 해냈었고. 저 헬프 봤는데. 주인공인데요? 네. 헬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네, 에마 스톤이 거기서 약간 이렇게 곱슬머리 같은 걸로 초반에 나오다가. 그만큼 변신을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에마 스톤이 여태까지 나온 영화 중에 저는 베스트 같아요. 이 영화가. 저 또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괜히 여우조연상 받은 게 아니구나. 네. 베니스에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연기로 상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어둡고 강렬하고 이런 연기로 보통 여우주연상을 주지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이런 연기를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에마 스톤은 진짜 정말 굉장한 일생일대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장면 정말 예쁘지 않았어요? 어떤 장면? 그 극장에서 탁 역광으로 비칠 때요? 역광으로 탁 네. 비칠 때 정말 이쁜데 한 20%는 아니 저렇게 매너가 없을 수가 없나. 극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저런 거 아니에요.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극장에서 좀 뒤늦게 들어와서 네. 남자 주인공을 찾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영상이 바로 앞에다 대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영화에 또 네.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에마 스톤이라도 짜증나요. 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이쁘긴 튀어나온 것 이쁘더라고요. 같아. 막 네.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더군다나 그 이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네. 너무나 로맨틱한 장면이라서.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진짜 많네요. 그 첫 오디션 장면에서 She was wrecked. It was pure lunacy. It was. 연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첫 네. 오디션 장면? 네. 이렇게 연기 감정 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뒤에 스텝이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하는 그 글쎄요. 표정이 저는 네. 클로즈업으로 딱 잡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장면 연기 참 좋은데 그게 라이언 고슬링의 실화래요. 아 정말요? 네, 라이언 고슬링이 어떤 그 신인 시절에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정 연기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중간에 전화 받으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도 이런 일이 겪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감독이 그 장면으로 넣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또 간단한 얘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배우들도 사실 우리가 데미안 샤젤 영화의 두 번째 영화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J.K. 시몬스잖아요. 네.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플래시에서 와 악독했던 그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와우. 네. 이걸로 뭐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까지 받았죠. 근데 재밌는 건 J.K. 시몬스가 굉장히 단역이에요. 딱 두 씬 나오잖아요. 네. 그 단역에서 나오는 연기가 심지어 재즈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와. 이 플래시에서는 뭐 재즈의 거의 뭐 어떤 완전히 그 근본주의자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레스토랑의 주인이죠.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멋진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세바스찬을 불러다 놓고도 절대 프리 재즈 안 돼. If by anyone you mean anyone other than me, that would be correct. I care, and I don't want to hear the free jazz.
Right. 나 프리 재즈 싫어 이러놓고 치게 하는 것은 뭐 징글벨 뭐 이런 걸 네. 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극 중의 배역 자체도 굉장히 재밌다. 재밌어요. 그리고 잠깐 나오는 씬이지만 캐릭터도 재밌고 그 둘이 주고받는 대사도 재밌었어요. 막 프리재즈 치지 말라 그랬는데 프리재즈 쳐서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해고. 야, 너 해고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칠게요. 아 해고라고. 이제 선곡해 준 지도 할게요. 해고라고. 네. What planet are you from? Don't You're fire done. me. Don't fire me. I'm sorry, Seven.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나도 알아. 해고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존 레전드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디너리 비플. 그 노래도 또 좋아하신다면서요, 존 레전드를. 아, 존 레전드 정말 좋아해요. 정말 음악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전설이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그러네요. 전설 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래미상도 여러 번 받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연기도 잘하죠. 귀엽게 나와요. 그냥 네. 그 생김이 존 레전드가 저렇게 귀엽게 생겼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눈이 쳐져서 약간 네. 선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네. 목폴라 노란 거 쫄티 폴라 입고 나오는데 음. 그것도 좀 귀엽고 그렇습니다.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존 레전드도 나왔으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 곡 하겠지 했는데 한 곡을 또 해줍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그 장면이 뭐 존 카니 같은 감독의 무슨 영화를 보면 이렇게 콘서트 장면에서 실제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하자 마룬 5 네.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장면 같은 굉장히 멋진 장면도 또 영화 속에 등장하죠. 네. 근데 그 장면이 또 슬픈 장면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파트 1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네. 저희는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라라.